자, 지금부터는 국내 시장 오늘장 투자 전략을 세워가보는 시간인데요. 자, 국내 시장 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었던 체코 원전 수주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를 누르고 팀 코리아가 승기를 잡으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어젯밤에 전해졌는데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일정이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로 밀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전주들 투심이 조금은 꺾이는 거 아닌가 약간은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조금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뒤에 출연자들과 함께 조금 더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투자에 대한 방향성 체크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시장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앞서 보셨겠지만 미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트럼프 노이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후보인데 이제 대통령이 된 것만 같죠. 트럼프 후보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불편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연준에게나 그리고 또 대만의 반도체 기업에게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 쪽에 투자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제 방위비로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쪽으로 투심을 다 꺾어버리는 그런 노이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장은 좀 불편한 곳은 피해서 노이즈가 없는 쪽으로 손길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좀 덜 올랐었던, 많이 올랐던 반도체나 기술주보다는 다우 쪽으로 그리고 중소형 쪽인 러셀 쪽으로 투심이 미장에서는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 궤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많이 급등했었던 중소형단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어제 투심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으로 꼽히죠. 건설이라든지 조선 쪽도 어제장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저평가됐다. 이와 더불어서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측면인데, 자, 저평가 실적주 가운데서 어떤 업종이 상당히 매력적인지 오늘은 좀 그걸 가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제 마침 상반기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20% 넘게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파이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시장이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증감률을 봤을 때는 미국이나 일본 쪽의 상승폭이 확연히 두드러지는 반면에 중국 쪽은 조금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포션을 늘려가고 있는 중소형 단의 탄력은 좋았던 반면 중국 쪽 베이스가 강했던, 입지가 강했었던 대장 쪽은 조금 부족한 흐름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꾸준히 수출을 늘려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었는데 어제 이 부분에서 약간은 확인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현지 시간으로 엊그제 그리고 어제까지 아마존에서 프라임데이를 열었는데 여기서 그 많은 화장품 가운데 전체 1위 아모레퍼시픽이 가져온 겁니다. 달팽이 에센스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요. 전체 제품 가운데 랭크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리고 상위권에 아모레퍼시픽의 슬리핑 립 제품이 한 3위에서 6위 정도. 그리고 그 밖에 VT도 상당히 높은 쪽에 랭크가 되면서 어제 14%가 넘는 급등세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너무 많이 오른 중소형 단보다는 앞으로 미래 성장성과 함께 실적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화장품, 그 안에서 또 대장주 쪽의 투심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건설 쪽도 여러분 다 아시는 재료이긴 하지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투심이 회복될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수혜까지 기대되면서 장기간 동안 소외됐었던 건설주들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봤더니 청약 경쟁률이나 또 아파트 거래량 측면에서는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격이 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건설주의 경우에는 신규 분양 건수에 대해서 실적이 바로 귀결되는 부분인 만큼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밖의 여타 지역으로도 분양 건수가 확대되는지 이 부분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주택 건설 부문과 해외 실적 역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설주들 이제 상방을 향해서 추세를 틀 것이다라는 증권가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약간은 좀 보수적인 측면을 표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선호주 그리고 차선호주로 공통적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봤으니까 앞으로 실적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평가 실적주 가운데 과연 어떤 업종이 매력적일지 업종별로 투자 매력도를 잠시 뒤에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자리가 낮으면 그래도 좀 손이 갈 법한 시장인데 만약에 자리가 좀 높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네, 자리는 높지만 재료는 많고 실적이 좋다면 또 얘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업종이 조선인 것 같은데요. 수주는 아주 초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상반기죠. 한 6월 달 절반까지밖에 안 왔는데 연간 목표액을 무려 120% 넘게 달성한 기업도 있고요. 여기에 신조선가,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가격까지 올라주면서 이 실적 개선, 수익성 개선에 더욱더 힘을 내주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트럼프 수혜까지 우리가 조금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었는데요. 자, 컨테이너선,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저렇게 대규모 수주를 따내온 게 바로 컨테이너선인데 이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중국 기업들이 훨씬 더 주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LNG선은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로 우리 기업들이 밀고 있죠. 근데 이 LNG선이 현재 호황인데 또 트럼프 후보가 어제 석유라든지 가스 쪽으로 더욱더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잘 되고 있는 가운데서 더욱더 기름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관세를 올릴 거지만 중국에는 무려 10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컨테이너나 벌크선의 경우 중국 포션이 높은데 이에 대한 반사수혜를 또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자, 이런 재료들과 더불어서 2분기 실적도 대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물론 아닌 기업도 있지만 이 부분들 저희가 그래서 쭉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실적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의 매력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플러스 알파로 확인해 볼 이슈도 점검해 볼까요? 자, 체코 원전이죠. 팀 코리아가 결국에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30조 원이라고 했었는데 왜 24조 원밖에 안 되나 또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 총 4기 가운데서 두 개 원절만 건설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24조 원 규모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 향후 2기, 그러니까 2개 건설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옵션을 걸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팀 코리아 안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한전기술, KPS, 또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까지 그리고 변압기 기업인 LS 일렉트릭도 조금 원전용 변압기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장에는 과연 셀온 그 나온 자리에서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연일 나오고 있네요. 두사대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제는 SK이노베이션이었는데 이 이슈 때문에 시간외에서 SK이노베이션 6% 그리고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점검해 볼 이슈가 많죠. 저는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의견 나누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빗길에 오시느라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확인해 볼 이슈가 산적한데요. 일단 저평가 실적주 가운데서 저희들은 화장품이랑 건설 쪽을 꼽아봤는데 네. 화장품
많이 화장하시죠? 네. 화장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화장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상반기 너무나 수출이 좋았고 또 통상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수출이 더 좋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번 연도 수출은 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성적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하반기 때는 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전체적으로 오히려 좀 더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적인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 ODM 기업들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고 또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대한 약간은 이제 좀 지갑 사정이 얇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인디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은 저는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SNS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뭐 홍보비나 이런 것들 들어가지 않아도 선순환 구조에서 인디 브랜드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도 우리나라 K-뷰티가 계속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도 외국 화장품도 써봤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엔 트렌드 반영도 굉장히 빠르고 또 선택지가 넓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늪으로 빠져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의 아직까지 점유율, 침투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하면 먹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수출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쪽은 여전히 좋지 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중국 쪽이 좀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그 선택지를 미국과 일본 이쪽으로 초점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 쪽의 수출은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 좀 많이 나가 있는 기업, 이제 뭐 공장이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미국 쪽의 브랜드 쪽으로 이미 좀 뻗어 나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앞으로의 실적적인 부분들 전망치가 저는 좀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에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화장품도 밸류 체인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중소형이나 그러니까 뭐 유통 쪽도 결국에 중소형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인디 브랜드가 잘 팔리고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자리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실적 큰 이 대형보다는 좀 중소형 단으로 보신다는 거죠? 네, 일단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은 좀 중소형단 종목들이 더 유리하게 저는 좀 돌아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중소형단 종목들이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어제 이제 화장품 종목들의 반등세가 나왔을 때 물론 아모레퍼시픽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VT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지금 가격에서는 좀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온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V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본 쪽에서 굉장히 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실리콘투와 또 협업을 통해서 미국 쪽에 좀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지금 세럼 부분, 페이셜 세럼 부분에서 3위까지 또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침투율이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 그 전분기 때는 우리가 일본 시장만 타겟을 해서 VT라는 종목을 좀 봤지만 이제는 미국 쪽까지의 시장성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투심에 대한 부분들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VT 대표님이 한 유튜브에 얼마 전에 출연을 했는데 저도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VT는 상품의 특성상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패키지 상품을 결합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한 번 사용을 하면 또 사게끔 잘 패키지 구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또 그 워낙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 홍보에 대한 효과도 저는 크게 누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국내 시장, 국내에서도 지금 올리브영에서 상위권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좀 아우르면서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VT도 어제 보니까 아마존에서 잘 팔렸더라고요. 그 니들샷 해보셨어요?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좋으시네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화장품에 이어서 건설 쪽도 저평가 실적주로서 매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건설은 대장도 그렇지만 어제 중소형단도 탄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 보시겠어요? 네, 본부장님 일단 뭐 같으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이 어데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데트. 네,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이슈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건설주들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지금 재건 쪽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정책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사들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자체는 살아나는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건설주가 그럼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트럼프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트럼프가 아젠다 47에서 이제 뭐 워싱턴 DC에 버금가는 그런 자유도시를 최대 10개까지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2분기 건설사들의 실적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여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좀 약간 좀 진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해소가 안 된다라는 점이 좀 약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를 시켰을 때 가격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로 또 다시 한번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지금 건설주가 물론 이제 뭐 저평가 실적주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점은 꼭 감안하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지금 우크라 재건에 대한 이슈로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 중에 또 원전과 엮여 있는 그런 그쵸. 기업들도 있어요. 예, 대우건설도 대우건설. 그렇고 네. 그리고 또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루마니아랑 이미 지금 법인 설립을 했고 SMR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삼성물산은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원전 쪽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좀 두루두루 엮여가지고 조금 요즘에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F 이슈도 아직은 미해결이고 그리고 부동산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설 그 자체만으로 펀더멘털이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네. 원전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쪽으로 해서 삼성물산 꼽아주셨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우건설이 오늘도 좋을 것 같은데. 대우건설도 좋지만 저는 이제 삼성물산에 삼성물산, 네. 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SMR 글로벌 사업 가속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SMR. 삼성물산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삼바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뭐 5공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뭐 8공장까지 증설 모멘텀 그리고 네. 수주, 실적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슈들이 있지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기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도 볼 건데요. 조선은 저평가된 구간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 재료도 많지만 저는 트럼프 이슈랑 좀 엮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전에 저희가 대선 수혜로 뭘 볼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반도체다, 전력기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일하게 또 조선 쪽으로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조선 쪽은 어떻게 보세요? 더 갈까요? 멈출까요? 이게 지금 이게 단기간에 좀 올랐다고 해서 이게 평가가 좀 고평가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아직은 이르지 않나 그래요. 싶고요.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과거에 2008년도 부근에 이제 슈퍼사이클 때 그때 이제 만들었던 선박들이 지금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과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이제 친환경에 대한 선박 교체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신조선
지수 이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과거의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서 오히려 나는 화석연료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석유랑 천연가스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LNG 선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조선주에 대한 빅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조선은 지금 뭐 트럼프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은 아직까지 고평가된 구간까지는 아니다라는 점이었어요. 자, 이제 그 혹시 뭐 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아,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네네, 삼성중공업을 여전히 같은 다시 모멘텀으로. 그대로 보고 있고요. 예. 역시나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FLNG 관련해서 캐나다 해양 플란트 사업이 이번에 확정이 됐어요. 네. 그때는 이제 예정이었는데 지금 확정이 완전 된 상황이라 2조 원 규모 수주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확정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 수혜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수소 운송과 관련된 암모니아 운반선 VLAC 개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모멘텀들이 많아요. 그래서 LNG와 관련된 부분들 삼성중공업 저는 아직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네.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한 70%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있었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급합니다 지금 제가 마음이 원전 오늘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래도 세론에서 조금 가봐도 되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더 큰데요, 저는.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세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급들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그런 수급을 다 소화해내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소화가 아니라 그냥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건 통상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는 세론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미 어저께 장 막판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고요. 일단 불안감을 느낀 매도 물량은 나올 만큼 나왔고 오히려 원전 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매수세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원전 수주가 또 의미가 깊은 건 결국에는 원전 쪽에 의미가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15년 만에 수주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흐름 자체가 원전을 예전에는 지지하지 않는 흐름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원전을 지지하는 흐름 쪽으로 바뀐 나라들도 너무나 많고 또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에는 전력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냥 이번에 수주가 끝났으니까 일정 끝이 아니라 뭐 폴란드, 루마니아 많은 나라들이 지금 원전 쪽에 대해서 지금 수주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수주로 인해서 다음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세론으로 저는 작용하기보다는 이미 어저께 원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신 그쵸. 수요는 저는 다 좀 매도가 맞았다. 많이 나왔을 예. 거라고 생각이 들고 희망을 갖고 앞으로의 생태계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보유라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불안했던 분들도 오히려 이번엔 확신으로 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세론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소화를 해내고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어떤 기업을? 일단은 팀 코리아 안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강할 거라고 봐요.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강할 것 같고 그 후발주 종목들은 이제 힘이 얼마나 붙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진이라는 종목, 뭐 개치키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괜찮게 보고 있고 G2파워라는 종목도 저는 좀 후발주자로서는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아마 그 팀 코리아 구성 내 종목들이 가장 오늘은 강하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강하게 움직일 것 같고 혹시라도 뭐 세론 쪽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길게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에 있어서는 실적에 반영되는 그것도
길게 계속 인식이 되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저는 관련된 종목들도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또 기분 좋은 이슈가 하나는 네. 있어가지고 또 반갑네요.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눠봤지만 원전 쪽은 오히려 이렇게 이슈로 오른 기대감이 빠지고 나서 진짜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하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반도체? 네. 반도체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짧게 뭐 이데트 때문에 네. 반도체가 어떻게요? 트럼프 네. 후보가 지금 뭐 거의 종횡무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괜찮을까요? 대만 네. 이슈 때문에 지금 어제 빠진 거라. 그죠, 그죠. 사실 어제 인텔이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파운드리 기업이 삼성, TSMC, 인텔인데 네. 지금 뭐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텔이 좀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TSMC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방위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전방적으로 압박을 줬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정말 많이 상승이 나왔고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출회가 됐다. 저번 주에도 한번 세게 밀렸었죠. 네. 그런 부분들 차익 매물이 지금 출회됐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지금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이 아이고, 부분에 주의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뭐 크게 저는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은 굉장히 크고 그런 상황에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트럼프 후보에 대한 노이즈 정도지 앞으로 길게 봤을 때 펀더멘털의 훼손은 네. 아닐 것이다. 이 와중에 또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는데 아 더욱더 트럼프 후보에 힘이 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